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음마, 압구정 현대, 초비상, 강남 아파트 경매행, 농협 우리은행 난리 났다. 자, 10년간 나오지 않았던 강남 음마 아파트 경매가 3건이나 쏟아졌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줄줄이 경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류층 경매가 쏟아진다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미 지표상으로 경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 등 금융권이 덩달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징조로 강남아파트, 소형아파트, 신축아파트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면세점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음마, 압구정, 현대, 소비상, 이 강남의 유명 아파트들이 경매가 늘어나게 되면 바로 은행들에게 직격탄이 줄 수 있어요. 특히 농협 우리. 자, 얼마나 추락할까요? 음마 압구정 터졌다. 빚이 69억이라 경매에 나온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뜨거운 관심. 뭐 뜨거운 관심 정도도 아니죠. 옛날 같으면 아주 높은 가격에 딱 채갔겠지만 지금은 딱 상황을 보고 있어요. 왜? 워낙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음마 압구정 터졌다. 음마부터 볼까요? 음마 35평. 자, 31억. 감정가 수준 27억. 이게 경매에 나왔고요. 음마 아파트 3건이나 터졌네요. 경매 진행 시세보다도 무려 4억 정도 빠진 매물들. 자, 경매 한 건 안 나오는 곳. 지금 강남이 원래 경매도 안 나오는 곳이고 음마는 더군다나 잘 안 나와요. 근데 동시 경매가 터졌다는 것은 지금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집값이 급락할 조짐입니다. 이번엔 압구정은 더 훨씬 더 비싼 곳인데 압구정 현대사차 빚이 69억이라 경매행으로 줄다리를 친 거예요. 대부 업체 근저당 실적이익만 무려 54억. 이거 강남 붕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비투와 영끌 매입으로 강남 3구 재건축을 잡았던 게 화근이죠. 그럼 종합적으로 강남 아파트 봤더니 강남구에 경매가 무려 36건이에요. 와, 많네요. 송파 77건, 서초 30건, 총 143건. 어마어마합니다. 예전 같으면 50건, 30건밖에 안 됐어요. 강남 3구가. 보통 100% 이상 낙찰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뭐 120%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100% 미만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급추락하는 분위기예요. 강남 경매 급증은 지금 상류층부터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간단히 봤더니 2023년 타경 음마 아파트 봤더니 여기 지금 쭉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지금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그리고 소유자, 그리고 오른쪽에 최저가, 입찰 보증금, 청구 금액, 채무 채권자까지 해서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감정가 입찰가가 27억 1,900만원, 입찰 보증금 2억 7,190만원. 자, 시간대로 딱 적혀 있을 정도로. 자, 이번에는 압구정 한번 보실래요? 압구정도 비슷한 개념에서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지금 신건 24년 6월 17일, 24년 12월 19일 지금 일단 한번 변경한 상태인데 경매 사건 기회 한번 볼까요? 자, 주소지, 용도, 토지, 감정가가 지금 47억 5천만원, 그리고 입찰가 상동 신건으로 제시됐어요. 자, 47억 5천만원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지금 싸요. 자, 이 정도로 지금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국과 서울 경매 폭증.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친구가 말릴 때 참았어야 했나. 눈물의 경매 시청 18년 만에, 와, 거의 20년, 18년 만에 지금 최대래요. 경매가. 그만큼 경기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경매 폭증, 경매 건수 서울 빌라 경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12만 건이었던 게 2013년 11만 건 이때 돌파했었어요. 근데 이게 2009년에 12만 4,252건 그 이후에 최다예요. 그래서 18년 만에 지금
최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자영업, 중소기업 이 경매가 폭증하고 있어요. 마지막 마지노선인 자기 집이 경매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 볼까요? 2024년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3,267건. 와우래 와우. 진짜 2020년에 600건밖에 안 됐었는데 5배나 증가했어요. 이거 완전, 서울 아파트가 이 정도면 경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가 붕괴되고 있는데, 경매 낙찰 금액 22년 2,635억이었어요. 22년이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1조 2,427, 오우, 몇 배예요? 6배 증가했어요, 지금. 단 2년 만에. 자, 빌라 경매. 상반기 매월 500건이었던 빌라 경매가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말하는 거예요. 1,500건으로 3배나 급증. 이제 경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법원 경매 응찰자 수도요, 지금 6.62명에서 3.65, 거의 반토막 났네요. 물건은 늘어나는데 자꾸 응찰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경매 증가 원인은요, 이자를 못 갚고 사업은 망하고 빚이 쌓이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자, 서울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강남부터, 강남 3구 낙찰가율 105.3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도 못 받는다고. 12월 기준으로 94.6으로 급추락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강남 3구. 자, 매각 신청 부동산 현황 얼마나 늘었냐. 지금 먼저 강남구 회색입니다. 오, 지금 제일 적을 때 21건이었는데 109건으로 5배 늘었고, 송파구 24건이었는데 125건, 역시 5배. 자, 그 다음에 서초구 41건이 93건, 2배 이상 늘었네요. 전반적으로 2배에서 5건 정도 다 늘어났어요, 강남 3구가. 그리고 진행 건수는요, 보시면 10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10월 압도적으로 많네요. 초록색. 그 다음에 낙찰률 파란색입니다. 낙찰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47.2까지 갔다가 41. 낙찰가율. 자, 낙찰가율은 전체적으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은행, 농협, 가뜩이나 5대 은행에서는 삼박 대우를 받고 있는 2개 은행이 야단났죠? 계속 추락하는 우리 금융 신뢰. 우리은행 대출도 아예 중단한 것도 바로 이 건전성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은행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 달러 유동성 위기도 겪었고요. BIS 자기자본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건전성의 난관. 최근 우리은행 사태, 횡령 사태가 많았죠. 자, 1금융권 중에서 가장 위험한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은행 돈 찾아갖고 딴 데 옮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아파트 또는 지방의 아파트가 자꾸 추락할수록 은행은 동반 문제가 생겨요. 건설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정에 아파트가 붕괴돼도 금융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농협 볼까요? 건설업 대출 4.7조가 5조 377억으로 늘어났어요. 2위입니다. 2위. 5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438억으로 무려 1위입니다. 지금 NH농협이에요. 단위조합 농협이 아니라. 고정이하 여신 1조 3,920억. 건전성 위기를 가져오고 있죠. 자, 강남 아파트 붕괴 한번 볼까요? 이금융권, 이게 취약은행, 강남 아파트가 붕괴되면 이금융권 취약은행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왜냐? 강남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1금융부터 빚을 지고 이제 이걸 담보로 2금융까지 다 했는데 계속 빚을 못 갚아버리면요, 은행도 못 받아요. 특히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남 아파트 붕괴, 2금융권 취약은행 위험한 상황에 직면돼 있고, 1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NH농협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모든 금융권 대출 연체, 경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 NH만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붕괴되게 되면 은행도 심각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겨울에만 빠지는 거냐, 한 2월부터는 올라가느냐, 제 생각은 강남, 서울 중심으로는 다시 2월
지금 바닥이고 1월 바닥 찍고 2월부터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자, 지금 부동산 현재까지 하락 신호를 보면 강남 아파트, 소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 세 개가 빠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상승장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인데 보통 강남 잘 안 빠지잖아요. 소형도 안 빠져요. 잘. 신축도 잘 안 빠졌는데 얘들이 빠진다고요. 지금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였던 강남, 서울 평균보다 강세지만 지금 하향세를 띠고 있어요. 실거래가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얘가 떨어지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소형이 떨어진다? 역시 대세 상승과 하락의 선두주자, 가장 먼저 움직이죠. 중대형 평형보다 하락폭이 더 커요. 지금 소형이. 실거래가 하락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확산. 신축 볼까요? 역시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 자, 하락을 하게 되면 신축이 먼저 빠져요. 왜? 거품이 심하니까. 그쪽보다 하락폭이 더 커요. 지금 실거래 하락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축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집값 폭락 징조와 경매. 영끌족이 처음에 이제 못 버틸 상황으로,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집값 폭락 징조, 이건 경매. 아파트, 빌라왕, 오피왕, 집값 폭락으로 한번 나눠서 봅시다. 먼저 영끌족, 이자 부담을 못 견디고 자꾸 매물을 쏟아내요. 근데 팔리지도 않네. 더 헐값으로. 다주택자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갭투자로 여러 채, 전세 반환에도 실패하고 이래버리면 팔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왕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104세대에서 103곳 매수해가지고 이걸 사기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100세대 미만짜리들. 강남은 100세대 미만짜리들이 많아요. 또는 넓게 봐서 200세대 미만짜리를 아예 통으로 본인이 사가지고 떨이 그냥 매매를 하면 좋은데 전세 받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보다 더 전세가가 비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아파트 왕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터졌고, 빌라왕? 이건 많이 들어봤죠? 자, 미추홀구 2523세대 아예 경매 들어갈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요즘은 빌라왕이 쉽지는 않아요. 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이 어느 정도 차이를 뒀죠. 그래서 무자본, 자본이 없는 갭 투자는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이제 형사처벌 받아요. 오피왕, 오피스텔왕, 동탄 250채 소유주가 파산해가지고 튀었어요.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죠. 특히 빌라, 오피스텔 조심하셔야 돼. 다만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차이가 있거나 이 빌라가 재개발을 하거나 하는 곳들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렇게 손실이 없는데 그냥 생빌라 이런 것들이 위험하죠. 집값 폭락, 아파트 하락, 4인방, 다주택자 때문에 떨어져요. 법인들 때문에 떨어져요. 영끌 매수해서 떨어지고 갭 투자한 사람들이 전세값 때문에 떨어져요. 자, 빌라, 오피스텔 전세 기피하죠 요즘. 그래서 집값 전세가 계속 추락할 수도 있다. 집값 폭락, 아직은 집값이 올라왔었어요. 계속. 특히 서울은. 지방은 계속 떨어졌었고요. 매매가 하락이 장기화되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살기 위해서 피해를 막으려면 꼭 명심하세요. 반전세, 반월세 사세요. 완전 전세 살지 마세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바짝 붙으면 안 돼요. 자, 전세가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의 60% 정도가 적당해요. 최대치 70%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최근 실거래가 기준이죠. 다주택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곳에 전세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돈 많다 하는 사람이 다 거지들인 거예요. 더 위험하고요. 차라리 1가구 1주택이 더 안전해요. 장기 하락, 경매 위험. 자, 비아파트는 신중하게 하세요. 가격도 없어요. 아파트 아닌 것들은. 그래서 반전세로 들어가고 대학력 1순위 확보하세요. 보증보험, 전세권 뭐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은행이 1순위면 위험하죠. 전세 불안 매수 금지. 잘못 매수하면 더 큰 피해 봅니다. 자, 아파트 자본 증식 방법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나는 아파트로 돈 벌고 싶다. 갈아타기를 잘해야 돼요. 갈아타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추가 매입도 잘해야 돼요. 추가 매입. 자녀 매입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5년, 10년 어떤 집에서 살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뛸 생각을 안 해, 집이. 또 거래도 안 돼. 또 다른 곳에 비해서 덜 뛰어. 이런 건 이제 앞으로는 뛰겠지, 덜 갔으니까. 천만에 만만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안 뛰었다면 미래 10년도 똑같이 안 뛰어요. 기대감 갖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버려버려야 할, 팔아치워야 할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애정을 갖지 말라고요. 자, 갈아타기.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서울로 가라고. 제 말 들었으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맨날 뭐 폭락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서울 쪽은 양극화해서 결국 올라가니까 사라고 했지.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웬만하면 빌라, 오피, 토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파트로 가세요. 단 재개발 빌라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들도 많아요. 단독 다가구가 땅이 넓으니까 좋다? 아이,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가 훨씬 나아요. 단 아파트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세대수가 많아야 하고 서울에 있어야 돼요. 자, 호재로 갈아타기. 한강이 보이거나 GTX가 있거나 대단지 재건축 좋죠. 그 다음에 추가 매입, 그렇죠.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갈아타기 하는 것이기 하고 나는 하나 더 잡고 싶다. 매입하세요. 과감하게. 뭐 은행에다 왜 둡니까?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 갭 투자로 하나 그냥 세금 낼 생각 자꾸 잡아버리는 방법. 분양권으로 하나 잡아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냥 끌고 가는 방법. 다 좋아요. 자녀 앞으로 매입하세요. 내 거 끝 하지 말고 꼭 보시면 애들 결혼할 때나 집을 매수하려고 그래요. 자, 타이밍을 내 상황에 맞추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 자, 나를 그 타이밍에다 맞춰야 돼요. 그럼 미리 사줘야죠. 결혼하기 전에. 갭투자 매입, 서울 상급지 유망아파트 자녀 앞으로. 이거 불법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 증여, 대여 이렇게 하라는 거지.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매입시키게 하세요. 돈이 워낙 없으면. 뭐가 저거 하다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사? 아니에요. 돈이 좀 있다면 합쳐갖고 더 좋은 걸 사면 돼요. 무주택이 제일 안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분양권, 전매하거나 입주 후에 갭투자. 이것도요. 자꾸 미분양이 많아갖고 특히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막 지방이 미분양 많잖아요. 그걸 그냥 3천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덥석 잡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분양권은 프리미엄 주고 좀 잡는 것들 말하지. 자, 여기 지금 엄마 아파트가 보이는데 꽝 하니 경매가 보이네요. 강남 아파트가 하락하면 서울부터 지방까지 집값이 줄줄이 추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하락인지 본격적인 추락인지 지켜보자고요. 감사합니다.